모두의 한자 김범석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소리 글자 리을 부분. 자, 리을 부분은 이제 오늘이 이제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확실히 우리가 공부하면서 소리 글자 기억 부분부터 시작했는데 기억 부분은 한 두세 달 한 것 같아요. 그죠? 이제는 뭐 쭉쭉쭉 나가고 있네요. 자, 가나다라 마, 가나다라. 다음 시간에 이제 미음자 벌써 들어가네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소리 글자 다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강의 방침은 뭐 또 제가 또 뭐 했겠지만 이제는 고사성어 또 뭐 이제 우리가 한자를 어느 정도 습득을 했으니까 이제는 뭐예요? 문장 같은 걸 우리가 좀 공부를 좀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단일 한자, 낱말 정도 우리가 습득을 했으면은 이제는 이걸 바탕으로 해서 고사성어 또는 문장, 논어, 맹자, 춘추, 뭐 주역까지 한번 나갈 예정입니다. 제가 힘 닿는 데까지 한번 열심히 노력을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시작을 해볼까요? 자, 용자, 드래곤. 나 이거 보면 말이죠. 뭐 이소룡 영화 옛날 용정우투가 갑자기 생각이 나. 갑자기 이 용자고 용정우투하고 이게 맞는가요? 그냥 해본 얘기입니다. 자, 자, 용자는 우리가 부수 공부할 때 16회구로 해서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여섯 이렇게. 그래서 이게 용자가 되죠. 자, 용은 저기 그 서양에서는 이게 사악한 동물로 이렇게 뭐 취급한다는 얘기를 언뜻 들었는데요. 그 동양에서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 아주 상상 속의 그런 동물이죠. 여의주 입에 물고 그래서 이제 뭐 용의 비늘, 영린을 건드렸다. 또 임금, 황제를 뜻하는 그런 글자가 이제 용이라는 그런 글자죠. 자, 이 용자를 가지고서 한번 우리가 글자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자, 대바구니 롱이 있네요. 여기에 그냥 대나무 죽자만 붙이면 바로 대바구니 롱이 되겠죠. 그러니까 용이라는 것이 상당히 크다라는 뜻도 이제 그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바스켓볼, 농구, 그죠? 농구할 때 이 글자를 쓰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무슨 뭐 노조라든가 뭐 이럴 때 이런 표현 많이 하죠. 요즘은 이제 노사분규해서 옛날처럼 하지는 않기 때문에 농성한다. 농성. 원래 농성은 이제 전쟁, 전투할 때 이제 어떤 뭐랄까요, 지키는 그런 뜻을 비유하는 그런 뜻으로 쓰이는데 농성, 성을 지킨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죠. 자, 대바구니 롱 하면 농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할 총 그러니까 저는 뭐 그냥 당연히 이렇게 저는 이 글자 써요. 총애한다, 사랑하는 자, 나의 사랑하는 내가 총애하는 뭐 이렇게 얘기하죠. 자, 요것은 집인데 집이라도 그냥 일반 사람들이 사는 집이 아니라 아주 임금이나 황제 같은 그런 높은 사람이 사는 그런 궁전 같은 집이 되겠죠. 여기에 그러니까 용은 이제 사실 용상거래 가서 이제 골룡포 임금들이 입는 그런 옷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떤 용에 비유되는 나의 아들, 딸을 갖다가 아주 있는 그런 사람들, 사랑을 독차지한다, 총애한다, 뭐 이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대바구니 롱, 그 다음에 사랑을 총자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자, 다음 글자 볼까요? 높은 집 방이라는 글자가 나오네요. 자, 이 글자는 뭐 이렇게 별로 구경하신 적은 없을 것 같지만은 이거 뭐야? 집 엄자에 그냥 용자만 있네요. 그죠? 자, 이건 뭐냐? 용이 이제 크다. 그러니까 아주 큰 집, 즉 황제나 왕이 살고 있는 집이죠. 큰 방을 뜻하는 그런 글자. 그러니까 이것은 뭐 이렇게 많이 쓰이는 글자가 아니지만 성시로 좀 쓰인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성시 하나예요. 어떻게 보면 본관이 뭐 개성방, 뭐 태원 또는 길량방 등이 현재 현존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높은 집 방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아래 글자 볼까요? 자, 엄수팔습 이렇게 나오네요. 자, 이게 뭐예요? 위에는 용자에다가 밑에는 옷 의자죠. 그럼 이게 뭐야? 임금님이 입고 있는 골룡포인데 밑에 또 옷이 있어.
이거는 어떤 죽음을 뜻하는 그런 글자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죽음이라는 게 뭐예요? 나 내일 모레 죽을 거야. 뭐 이런 건 없잖아요. 갑자기 죽음이 엄습하는 거죠. 그래서 그 뜻하지 않게 상태에서 습격을 당하는. 그래서 원래 이것은 시신에 입히는 어떤 좌임이라 그래가 이것은 옷을 뜻하는 글자가 이제 엄습할, 염습한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이 뜻하지 않을 때 엄습할 수 있으므로 그래서 이게 엄습하다라는 뜻이 나온 거로 보시면 돼요. 우리 그 전쟁 쭉 갈 때 적 비행기가 막 떠. 저게 공습. 하늘에서 이제 공습 때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습, 엄습,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저 한자 읽는 데는. 그 정도로 제가 마무리하죠. 꿀 루자가 나오네요. 꿀루. 꿀루. 밑에 여자가 있죠. 그러니까 여자 머리 위에 어떤 물건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우리 지금은 이런 모습 잘 보기 시골에서는 볼 수 있죠. 할머니들이 이렇게 머리 위에, 그죠? 이렇게 뭐 하고서 이렇게 짐을 갖다가 가는 그런 모습, 뭐 재래시장에서 그렇게 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즉, 원뜻은 이제 포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자를 끌어당긴다, 여자가. 그래서 이제 그런 뜻도 파생이 됐고, 그러니까 두 손이 여자 머리 위에 물건을 쌓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그린 글자가 바로 끌 루자예요. 포개 있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끌루를 가지고서 이제 글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샘수 또는 자주삭이라는 글자가 나오네요. 자, 요것은 뭐예요? 여자 머리에 있는 이 물건, 그죠? 물건을 갖다가 요거는 막대기죠. 치 때리는 막대기 많이 우리 공부했죠. 즉 막대기로 여자 머리 위에 있는 물건을 갖다가 하나, 둘, 셋씩 세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셈수다. 그러니까 자주 센다. 그래서 자주 삭이라는 글자도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우리 보통 이제 배울 학자를 써서, 그죠? 수학이라는 이제 우리 낱말을 쓰고 있는 거죠. 수학만 잘해도, 그죠? 우리나라에서는 수학만 잘해도 상당히 입시하는데 무척 유리하죠. 그래서 저는 사실 머리가 좀 나빠가지고 공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수학을 못해가지고서 수학을 못하니까 기본적으로 점수를 못 맞잖아요. 그러니까 뭐 좋은 대학 가긴 애시당초 글렀죠, 뭐, 그죠? 그래서 그냥 암기 과목만 열심히 해가지고서 수학에서 못한 점수를 갖다가 암기 과목으로 대체해가지고서 그냥 그런 식으로 했던 것이 나는데, 지금은 내가 수학 공부를 좀 하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수학을 하게 되면은 뭔가 좀 이 산술에도 좀 밝고 이해타산 같은 것도 하고 그러는데, 그거 하기에는 내가 너무 좀 또 나이가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냥 제 생각을 얘기한 것 뿐이에요. 어찌됐든 간에 셈을 잘하면은 뭐 잔머리 같은 거 막 굴리다 그러죠. 그렇게 해서 패가망신하는 것보다는 그걸 뺀 욕심 없이 셈을 갖다가 잘하게 되면은 상당히 윤택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게 바로 셈 숫자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셈을 많이 하지 마세요. 자주 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자주 삭. 우리 다언삭궁이라는 말이 있어요. 다언.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삭궁, 자주 사람이 궁하게 돼. 그러니까 말보다는 행동도 못하면 말도 하지 말어. 그러면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중용을 지켜라. 너무 좀 많이 나갔나? 자, 셈수, 자주삭이었습니다. 자, 수학 또는 뭐 삭궁, 자주, 이렇게. 자, 아래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루자가 나오네요. 자, 여러 루. 내가 너한테 뭐야? 누차 얘기하자. 여러 번 얘기하자. 너 이렇게 누차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을 안 듣냐? 우리 이런 말 쓰죠? 누차 강조한다. 자, 요것은 요렇게만 보시면 이게 죽음시라는 글자가 되는데, 이 죽음시에는 뭡니까? 이 사람이 또 옛날에는 어디서 죽어요? 집에서 죽지. 그래서 집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그 집으로 보시면 돼. 집에 끌루가 있는 거죠. 즉, 아파트처럼, 그죠? 그래서 아주 여러, 이렇게, 가구가 사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여러 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누차. 좋아요.
자, 다락 루자가 있네요. 자, 다락 루자는 이제 루는 소리가 변함이 없고 옆에 나무 목자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뭐라 그럴까? 2층으로 지은 집인데 멀리 이렇게 좀 볼 수도 있고 말이죠. 또 뭐 기둥만 있고 벽이 없는 그런 나무를 포개서 만든 2층적인 다락방. 우리 집에 제일 좋은 것 다락방. 그 노래도 생각나네요. 자, 요즘 세대들은 다락방 생활을 모르죠. 제 때만 해도 다락방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중고등학교 때 집이 못 사니까는 또 식구는 많고 비좁으니까는 저는 2층에 다락방에 가서 이렇게, 그러니까 다락방 가면 이제 당연히 일어설 수는 없죠. 그냥 밤만 일어나서 이렇게 창문 보고 그 밤 뭐 한 10시 넘어서 그 책 좀 공부하다가 뭐 밤하늘에 무슨 뭐 MBC FM 뭐 라디오 듣고 뭐 이런 게 지금 추억이 새록새록하네요. 그 다락방에서 잠을 자고 다락방에서 책을 보고 그랬던 그것이 지금 이렇게 또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다락루. 자, 이 다락루자는 이제 다락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거 갖고 쓸 수 있는 뭐 많죠. 뭐 어디야 그 논개가 죽었 광안루? 광안루면 이제 춘향이구나. 광안루 또는 또 망루. 뭐 이렇게 조망하는 데죠. 망루 조망하는 데. 또는 뭐 누각 해서 이렇게. 또 요즘 뭐 고급 또 이렇게 뭐 중국 요리점 가면 무슨 루, 그죠? 뭐 이렇게 쓰이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자, 그래서 다락방, 다락루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둥글 윤자가 나오네요. 자, 둥글 윤자. 이건 집이죠, 집. 집. 우리 이직하면 저번 시간에 이제 하역을 영도 나왔지만 이거 빼고. 집에 요것은 뭐 뭘로 볼까요? 울타리로 볼까요? 책으로 볼까요? 뭐 책으로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하더라고요. 집에서 책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 있는 책의 모습을 그린 글자다. 근데 옛날에 책은 뭐 종이로 만든 책도 있었지만 종이가 발견되기 전에는 뭐예요? 주로 죽간 그래가지고서 대나무를 갖다가 여기다가 글씨 쓰고 파고 그랬죠. 그래서 이걸 갖다 둘둘 말어. 그래서 이제 옛날 책인 죽간을 둥글게 둘둘 말아서 보관했다. 그래서 둥글다. 그런 뜻의 글자가 바로 둥글 윤자예요. 이 둥글 윤자 가지고서 한번 또 글자를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논할 논. 논어가 난 벌써 딱 생각이 나. 논어. 토론한다. 즉, 말씀 원자가 있는 거죠. 말을 아주 둥글게 한다. 뭐 그런 뜻인가요? 사람들이 둥글게 모여서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자. 말을 한다. 의논한다. 그게 바로 논한다. 그런 뜻의 글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 말을 논할 논자는 상당히 중요한 어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오죽하면 이게 좀 뭐예요? 논술. 그죠? 논술 시험을 잘 봐야 되잖아요. 그만큼 논리정연하게 글을 잘 쓰느냐 못 쓰느냐 그것도 평가의 대상이 되는 거죠. 논어, 논술, 토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정도만 알면 큰 문제 없겠죠. 자, 다음 글자 볼까요? 자, 박기윤자가 나오네요. 박기윤. 자, 수레차 수레거 여기에 플러스 둥글 윤자죠. 그럼 뭐예요? 수레는 이 바퀴가 둥글잖아요. 그래서 뭐 사륜, 이륜,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즉 수레 부속 중에 둥근 것이 바로 뭐다? 바퀴다. 그래서 바퀴륜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자동차 사고가 났다 할 때 그걸 지금 이런 표현 안 써요. 이렇게 써요. 이게 원래 이게 저 뭐죠? 뭐랄까요? 이거 제가 잘못 썼네요. 이건 지날 거하고 요걸 써야죠. 요거 요렇게 재앙화자. 그래서 윤화 그러면 뭐예요? 자동차 사고를 뜻하는 거예요. 뭐 자동차 사고뿐이 아니라 무슨 뭐 전차가 뭐고 빵 하면 이게 윤화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이거 뭐 거의 안 쓰죠. 자, 논할론 박기준자였습니다. 자, 일륜 윤자가 나오네요. 제가 고등학교, 중학교 때 들은 수업 중에 하나가 윤리 과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둥글게 살기 위해서는 인간이 되거라 해서 그 덕목을 가르쳤던 것이 바로 인륜이다, 윤리다. 윤리,
윤리. 그래서 그래도 우리 세대 때는 60대 초반이니까는 그래도 그 학교 다닐 때 어른한테 이렇게 공손히 대하는 것 해가지고서 이런 사람 됨됨이 이런 걸 많이 배워서 지금도 저희는 기본적인 예절은 있죠, 사실은 윗사람한테 대하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 또 중고등학생들 보면은 과연 윤리 나름대로 있겠죠? 그냥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륜, 윤리 좋습니다. 반일륜적이다, 패륜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자, 아래 글자 보도록 하겠죠. 자, 산 이름 윤, 산 이름 윤. 위에 산이 있으니까 밑에는 그냥 소리부자만 나온 거죠. 윤, 산 이름 윤? 뭐가 있을까? 골륜산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골륜산 그러면 이제 천자문에도 나오죠. 천자문에 보면 뭐 옥출 곤강이다 이렇게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옥이라는 것은 골륜산에서 나온다 그런 이제 천자문에 나오는 그런 있는데 너무 이게 해석이 그냥 막 심오해가지고 제가 뜻을 잘 이해를 못해. 천자문이 그렇게 어려요. 천자문 얘기가 나서 그런데 제가 천자문을 갖다가 한번 그 필사를 한 2번 정도 해봤어요. 천자문이니까 뭐 2번 쓰면 2천자 정도 되겠죠. 근데 그 쓸 때마다 우리가 보통 뭐 하늘천 따지 가물왕 누루왕 요 정도는 아는데 그 다음부터 나가면은 벌써 말문이 막혀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너무 책이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러한 어려운 책을 갖다가 우리 조선시대 때 막 어린 그 학동들을 데리고서 천자문을 가르쳤고 또 그 어린 아이들이 그 천자문을 다 외워서 그 뭐랄까 그 서당에 가서 외우는 모습을 이렇게 그림 같은 것도 보고 그러는데 그거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천자문 뭐 한자도 잘 모르는 판에 천자문을 해석한다? 난해하죠. 자, 산 이름 윤, 골륜산 얘기해 보았습니다. 자, 또 이제 글자가 또 나오네요. 이제 리을 부분은 이제 오늘로서 제가 마무리할 거예요. 자, 언덕 릉이 나오네요. 자, 이 흑토자는 사실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사람의 모습이고, 요거까지가 이것도 사람을 뜻하는 글자죠. 요렇게. 그다음 요건 발이죠, 발. 뒤져올 치자라는 발 또는 천천히 걸을 쇠라는 부수 글자죠. 즉 사람이 언덕에서 이렇게 서서히 내려오는 그러한 모습을 그린 글자가 바로 언덕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에 바로 이것만 해도 이제 능인데 이게 언덕부라는 이제 부수 글자죠. 그래서 언덕이라는 부수를 갖다가 더 추가를 시킴으로써 언덕이라는 뜻을 갖다가 더 확실하게 강화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능을 한번 일부러 가보시는 것도 좋아요. 서울 근교에는 뭐 조선 왕릉이 많잖아요. 유네스코 뭐 세계 문화재로 뭐 등재됐다는 걸 떠나서 우리 선조들이 능을 보는 것도 상당히 그 역사 공부도 되고 또 자연 산책도 볼 수 있고 그렇대요. 뭐 동구능, 뭐 서원능, 서삼능, 뭐 장능 그래서 이 서울 경기 일원에 능들이 아주 많습니다. 아무래도 조선 시대 때 왕이 한양이 있다 보니까 이 주위로 해서 능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죠. 조선 왕릉이 한 42개 정도 북한에 하나 있고 나머지는 다 남한에 있습니다. 자, 언덕릉자였습니다. 자, 이제는 도깨비 불 린자가 나오네요. 도깨비 불. 뭐 어릴 때 막 전기가 뭐 좀 그 발달이 안 됐을 때는 막 횃불 들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불화자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건 쌀미자고 요거는 이제 어그릴천. 그래서 이제 두 발을 그린 그런 글자죠. 원래 쌀미자는 이제 글자가 변형이 돼 가지고서 원래 이게 불이 불빛. 그래서 발로 불 환하게 비치는 야 도깨비불이다 도망가자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요것이 이 불빛이 쌀미자로 모습이 변형이 됐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불빛이 이게 쌀미자로 이렇게 그 변형이 됐기 때문에 글자 자체를 갖다가 쌀미자로 해석하면은 한자 공부하는데 매우 유용하죠. 자, 이웃린. 자, 언덕 있죠? 언덕 플러스 이거 쌀미자로 볼게요. 그 다음에 이거 두 발.
자, 뭐 이웃 좋죠. 이웃 뭐라 그럴까요? 언덕에 살아도 서로 이 쌀도 서로 나눠 먹고 말이죠. 이 콩도 나눠 먹는다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서로 대부분 다 못 살잖아요. 우리 그 1960년대, 70년대 봉천동, 신설동 또 이런 데 보면 이제 그 달동네 있잖아요. 달동네 오면 그냥 옆에 집에 무슨 숟가락이 몇 개가 있고, 그죠? 뭐가 다 알아. 왜냐면 이거 폐쇄가 안 돼. 그냥 뭐 네 집이 내 집이고 내 집이 너 집이고 이런 식으로 살았던 이웃들이죠. 그때 살았던 그 시절이 그때 그 시절 뭐 그렇게 또 생각이 나네요. 자, 여기서 이렇게 이웃끼리 쌀도 이렇게 나눠 먹을 수 있는 그런 거죠. 또 우리가 살다 보면 말이죠. 그 이웃 상당히 중요합니다. 인택인 그래가지고서 이웃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그런 그 옛 문구들이 많지요, 사실은. 그래서 뭐 옛날 중국 고사 봐서도 이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그런 것은 여러 군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이웃하고 이 사이가 좋으면은 그야말로 우리 가족, 친지보다 더 그래서 이웃 사촌이라는 말 있잖아요. 이웃린.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착할 선, 좋을 선, 그래서 설린 이렇게 쓰죠. 설린. 그래서 설린 그 교린. 그래서 이웃과 아주 잘 지내자. 그래서 이거 외교적인 용어로도 쓰이는 그런 글자가 이웃 린자가 되겠죠. 자, 다음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린 린자가 나오네요. 자, 기린 린자는 이 이웃 린자, 요 도깨비 린자죠. 요것이 그대로 소리 역할을 하면서 옆에 뭐예요? 사슴 록자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 기린은 우리 동물원에서 보는 그런 기린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상 속의 그런 동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아주 상스러운 동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린 그랬으니까는 이 기린 린, 그 기린 기자도 있어야 되겠죠. 자, 기린 기자는 어떻게 쓰면 될까요? 자, 기린 기자는 이렇게 붙이면 돼요. 이렇게 소리 역할 따온 거죠. 기린. 그래서 요것은 수컷, 요것은 암컷. 그래서 기린 하면 수컷과 암컷이 같이 쌍쌍이 있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상상 속의 동물인 기린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죠. 아주 상스러운 동물. 우리 이런 말 들어보셨죠? 무슨 길이나, 뭐 가요계의 길이나, 체육계의 길이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끔 그렇게 표현을 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뛰어난 사람을 뜻할 때 이 용어를 쓰죠. 자, 기린 린, 기린 린자라 했으니까 기린 기자까지 같이 하는 것이 아는 게 더 좋겠죠. 자, 기린 기자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하나 더 볼까요? 자, 불쌍히 여길 연자가 나오네요. 자, 요것은 이웃 린자를 상상하시면 되겠죠. 자, 이 이웃 린을 보시고 옆에 마음 심자, 그죠? 옆에 이렇게 쌀을 같이 나눠 먹던 이런 야, 너 쌀 떨어졌어? 어떻게? 우리 거 나눠 먹자. 아유, 불쌍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 보통 연민이란 뜻이 연민의 정을 느낀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연민이란 뜻을 갖다가 우리가 궁금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연민, 어이, 불쌍한 것 이런 뜻의 연민은 아니에요. 연민은 뭐냐면은 이 타인, 내가 아닌 타인의 고통을 인식하고 그 고통을 갖다가 덜어주거나 없애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연민이에요. 그렇게 그러니까 좋은 뜻의 거죠. 아유, 내 너한테 연민이 이렇게 표현하는 건 내가 볼 때는 맞지 않는 그런 표현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즉 너의 그런 이 불쌍함을 나의 불쌍으로 알고 내가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겠다. 그것이 바로 연민이에요. 연민. 하지만 뭐 이제 이걸 다 포함해서 그냥 뭐 불쌍하고 가련하게 여겨 것으로 좀 많이 또 쓰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이 연민은 우리 인간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죠.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민, 가련하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설립자, 오늘 리을자에서 이제 마지막 부분 한번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오래됐지만은 리을자를 갖다가 제가 마감시키기 위해서 조금 더 추가를 했어요. 그렇게 시간은 많이 안 걸리고 글자 자체도 그렇게 어려운 글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립, 뭐 많이 입죠. 내 입장이 어때? 내 입장은 그래. 자,
이건 뭐 땅이 땅. 그리고 요까지는 이게 원래 이게 사람이 사람.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땅에. 요것이 요렇게 생겼다. 이건 뭐 이 설명은 제가 여러 번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설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설립자 가지고서 한번 글자 한번 보죠. 자, 끌 또는 당길 납. 자, 설립자가 있네요. 그죠? 설립자 옆에 뭐가 있어요? 손이죠? 손으로 서 있는 사람한테 일로 와. 끌어당기는 거죠. 납치. 납치를만 이렇게 쓰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납치가 뭐예요? 강제 수단으로 그냥 억지로 데리고 오는 거죠. 끌납.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요런 것도 있죠. 자리 위자. 내 자리 서 있는 위치. 랭킹.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또 뭐죠? 울읍자가 있네요. 자, 서서 있는데, 문수자. 내가 서서 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서서 눈물을 흘리면서 운다. 그런 뜻으로. 즉, 이거는 뭐야? 응응응 우는 것보다는 뭡니까? 소리 없이 눈물만 흘리는 그런 뜻을 가진 글자가 울읍자 되겠죠? 울읍자. 갑자기, 읍참마속이라는 그런 또 고사성어가 머릿속에 탁 탁. 읍참마속. 들어보셨죠? 울면서 마속을 갖다가 벤다. 왜? 군기를 갖다가 세우기 위해서. 삼국기에 나오는 어떤 제갈량이 마속을 말을 안 듣고 자기가 독단으로 뭐 이렇게 전투 벌이다가 실패를 했죠. 결국은 명령을 갖다가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명령을 불복종하고 자기 독단적으로 하다가 이를 그르쳐서 군령을 세우기 위해서 울면서 내가 사랑하는 아끼는 그런 장수를 배웠다.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뭘 한다. 우리 그런 말 많이 쓰이죠. 그 정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달립자가 있네요. 나달립. 아르날인데 낮게, 그러니까 쌀밑자. 그죠, 쌀. 보통 우리가 그 농사를 지을 때 농부들이 서서 이제, 그죠? 나다는 게 뭐예요? 껍질을 갖다가 벗기지 아니한 그런 곡식의 알을 뜻하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과립. 과립이란. 과립이 뭐예요, 과립? 둥글고 아주 아주 둥글 그런 알갱이를 과립이라 그러죠. 입자. 입자. 무슨 과학 용어죠. 생물 물상. 그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래 글자 볼까요? 자, 햇빛, 달굴, 욱자가 있네요. 자, 내가 서 있는 설립자 위에 뭐예요? 해가 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햇빛이 밝다. 주로 사람 이름에 많이 쓰이죠. 무슨 욱.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자, 빛날 욱자가 있네요. 자, 빛날 욱자는 방금 했던 요거죠. 그래서 이제 햇빛 밝은 욱자에다가 옆에 불 화자가 있으니까 밝은데 불을 덮쳐. 그럼 더 빛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햇빛 밝은 곳에 불을 또 켜놨으니까는 더 빛난다. 이것 역시 사람 이름이 쓰이는 임명자 한자로 많이 쓰이는 글자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밑에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울익자가 있네요. 자, 도울익자. 자, 요것은 뭐예요? 서 있는 새죠. 요거는 깃우자죠, 깃우자. 그죠? 그러니까는 이 새가 이게 날려고 그러면은 그 새가 뭐가 필요해? 날개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날개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죠. 도울익자. 이것 역시 사람의 이름이 많이 쓰이는 임명자 한자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글자가 나오네요. 자, 다음날 익, 그치? 다음날 익. 우리 그래서 다음날을 갖다가 이길이라는 표시를 해요. 요즘 이제 잘 안 쓰는데 또 밝을 명자를 써서 명일도 이제 내일이라는 뜻의 투모로우 그런 이길도 다음날, 명일도 다음날이라고 우리가 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요것은 이제 그 기두자하고 이제 설립자죠. 아침에 이제 해가 뜨면 날개를 갖다가 이제 세우고 이제 나는 그런 새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새가 날려 그러면 일단 밤 사이에는 나무에서 잠을 자든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날 날아간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날 익자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리 글자 리을 부분을 요 정도에서 좀 마무리할까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소리 글자 미음부터 또 진행하도록 하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모두의 한자 김범석이었습니다.